그래도 아직은 사랑이 낡은 외투처럼 너덜너덜해져서 이제는 갖다 버려야 할, 그러나 버리지 못하고 한 번 더 가져보고 싶은 희망이 이 세상 곳곳에 있어 그리하여 그게 살아갈 이유라고 믿는 이에게 바친다. 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15번째, 오늘은 어른을 위한 동화 연어를 가져왔습니다. 연어는 안도현 지음, 문학동네 출판입니다. 안도현님은 196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고 시집 다수와 연어를 썼는데 연어 이후에 남방 큰 돌고래, 짜장면, 사진첩 등 어른을 위한 동화도 다수 썼습니다. 연어는 1996년에 처음 선보인 이후 2007년에 100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번역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그림책 연어 또 만화로 읽는 연어도 출간되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97년도경에 연어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린 왕자를 읽은 것 같은 떨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느낌의 연어를 만났습니다. 그럼 연어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은빛 연어는 다른 연어와 다른 빛으로 눈에 잘 띕니다. 은빛 연어를 잡으려던 물수리는 은빛 연어의 누나를 잡아갑니다. 누나. 은빛 연어는 혼잣말로 누나를 불러본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바위에 긁힌 듯이 가슴이 쓰려온다. 그때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은 누나 연어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은빛 연어야. 강에서 바다로 나온 지 1년쯤 되었을 때다. 네 몸이 은빛 비늘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아니? 내 몸이 은빛이라고? 은빛 연어가 깜짝 놀란다. 네 등은 다른 연어들처럼 검푸른 바닷물을 담지 않았어. 은빛 연어는 그의 온몸이 은빛 비늘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른 연어들처럼 그저 등이 검푸르고 배는 희겠지 하고 생각했을 뿐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다. 왜? 물고기들의 두 눈은 머리의 앞쪽에 나란히 붙어 있거든. 누나는 연어들이 자신의 모습을 다른 연어들의 입을 통해 알게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다른 연어들의 입은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인 셈이다. 그래서 연어들은 남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입에 올리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별종이라고 놀리는 동무들 때문에 외로운 은빛 연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이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속에 또 다른 은빛 연어가 말했다. 삶이란 그래도 견뎌야 하는 것이다. 그는 마음속에 2마리의 연어를 갖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은빛 연어는 동무들에게 말했다. 내 몸의 비늘보다 마음속을 들여다봐 주렴. 자유롭길 바라는 은빛 연어 때문에 누나는 늘 걱정을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누나는 늘 걱정만 하는 존재다. 누나는 나를 왜 옆에서 보지 못할까? 불곰과 물수리가 위에서 물고기를 내려다보듯이 누나도 나를 위에서 보려고 한다. 또한 누나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간섭하려고 든다. 간섭하는 게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듯이. 누나는 사랑이 간섭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 오히려 묵묵히 바라보거나 나란히 헤엄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누나는 모르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은빛 연어는 동무들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떠나자 하고 은빛 연어가 생각을 하면 떠나서는 안 돼 하고 마음속에 또 다른 은빛 연어가 그를 붙잡는 것이었다. 은빛 연어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떠났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떠나지 못하였다. 사실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누나인지도 모른다. 은빛 연어 대신에 물수리의 밥이 되고만 누나 연어. 누나가 은빛 연어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물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나가 떠나고 눈 맑은 연어를 만나게 됩니다. 눈 맑은 연어는 어서 피해 라고 말합니다. 괜찮니? 너 괜찮니? 내 이름은 눈 맑은 연어란다. 그녀는 은빛 연어가 한가하게 몽상에 빠져 있을 때 멀리서 은빛 연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불곰이 그 커다란 손으로 너를 노리고 있었어. 조금만 더 물가로 나오기를 말이야.
너는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고 그 불곰이 너를 내리치는 순간 내가 소리를 치면서 꼬리 지느러미로 너를 힘껏 떠다 밀었지. 괜찮니? 아프지 않니? 이렇게 묻는 눈 맑은 연어의 등 지느러미는 찢어져서 힘없이 너덜거리고 있었다. 나는 나 아닌 연어를 위해 과연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던 은빛 연어의 입에서 너 많이 아프겠구나 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온다. 겨우 이런 말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렇다고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다. 나는 아프지 않아. 등 지느러미에서 지금도 피가 흐르고 있잖아. 괜찮아. 네가 아프지 않으면 나도 아프지 않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지? 그녀는 대답 대신에 한참 동안이나 은빛 연어를 바라본다. 그녀의 두 눈이 아까보다 더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 같다. 무슨 말을 꺼낼 듯이 입을 오물거리다가 그녀는 그만 연어 무리가 있는 쪽으로 사라지고 만다. 그녀가 흘린 피냄새가 한동안 가시지 않는다. 은빛 연어는 눈 맑은 연어가 남기고 간 말을 곰곰이 되씹어본다. 네가 아프지 않으면 나도 아프지 않은 거야 라는 그 말을. 그 한마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한마디 말이 벌써 은빛 연어의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렸나. 시간이 흘렀다. 눈 맑은 연어가 보고 싶은 날은 자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다. 그녀의 눈동자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은빛 연어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별들이 저렇게 반짝이는 건 나에게 누군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일 거야. 나 여기 있다고. 나 아무 일 없이 잘 있다고. 눈 맑은 연어가 나에게 끊임없이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일 거야. 보고 싶다라는 말보다 더 간절한 말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은빛 연어는 생각한다. 동무들에게 둘러싸여 이동을 해야 하는 막막함도 이 보고 싶음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움이라고 일컫기엔 너무나 크고 기다림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넓은 이 보고 싶음. 삶이란 게 견딜 수 없는 것이면서 또한 견뎌내야 하는 거래지만 이 끝없는 보고 싶음 앞에서는 삶도 무엇도 속수무책일 뿐이다. 은빛 연어는 눈 맑은 연어를 다시 만납니다. 안녕. 아까 네가 내 앞으로 지나갈 때 말이야. 그때 내 눈에 번쩍하는 빛이 보였거든. 빛이 틀림없이 봤어. 내 눈을 멀게 할 것처럼 강렬한 빛을. 눈 맑은 연어의 입안에 있던 공기방울이 뽀르르 무리로 터진다. 그녀가 웃음을 짓고 있다는 뜻이다. 그건 마음의 눈으로 나를 보았기 때문일 거야. 마음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아름답거든. 마음의 눈.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가.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친구를, 눈 맑은 연어를 은빛 연어는 오래도록 바라보며 해야 할 말을 잊고 있었다. 눈 맑은 연어를 다시 만나면서 은빛 연어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하나는 초록강 입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산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었다. 전에 같았으면 무심코 넘겨버릴 일들이 은빛 연어에게는 하나하나 소중한 의미가 되어 다가왔다. 작은 돌멩이 하나, 연약한 물풀 한 가닥, 순간순간을 적시고 지나가는 시간들. 전에는 하찮아 보이던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보물처럼 여겨졌다.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사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눈 맑은 연어는 말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연어만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야. 은빛 연어의 가슴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힘으로 가득 차오른다. 눈 맑은 연어를 만난 이후에 은빛 연어는 그가 알고 있던 수많은 연어들의 이름과 주소와 취미와 특기를 잊어버렸다.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사라져 그는 빈 털터리가 되었다. 눈 맑은 연어 한 마리가 그 비어있는 자리를 온통 채웠기 때문이다. 모든 과거가 의미 없는 것이었다면 눈 맑은 연어, 그녀는 의미 있는 현재다. 은빛 연어는 의미 없는 물이 출렁이던 속을 말끔히 비워내고 이제 비로소 신선하고 푸른 바람을 가득 채운 항아리가 된 것이다. 은빛 연어는 눈 맑은 연어에게 물어본다. 왜 몸이 벌겋게 물드는 거지? 눈 맑은 연어는 대답 대신에 은빛 연어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연다. 우리들의 몸이 붉게 물드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빠진 거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할 때가 되면 모든 연어들은 몸빛깔이 붉게 변하거든. 사랑이라고? 그러면 나쁜 병이 아니로구나. 은빛 연어는 환하게 웃는다.
눈맑은 연어는 은빛 연어에게 우리는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났어 라고 말합니다. 은빛 연어는 눈맑은 연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이유가 오직 알을 낳기 위해서일까? 알을 낳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전부라고 너는 생각하니? 아닐 거야. 연어에게는 연어만의 독특한 삶의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 삶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글쎄, 네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어. 어쨌든 나는 알을 낳아야 해. 그 누구도 아닌 너와 나의 알을 말이야. 눈맑은 연어는 은빛 연어에게 부풀어 오른 하얀 배를 보여주고 싶었다. 은빛 연어에게 마음의 눈으로 알을 한번 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상류로 가서 뱃속에 있는 알을 낳는 일, 그 중요한 일을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은빛 연어가 자꾸 안쓰럽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초록강 아저씨에게 은빛 연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리더로서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이었는지. 네 아버지는 연어 무리의 지도자였지. 500마리나 되는 연어들을 이끌고 초록강으로 돌아왔단다. 굉장했지. 모든 연어들이 내 아버지를 존경했고 내 아버지는 또 모든 연어들을 사랑으로 대했단다. 나는 이제까지 그런 거대하고 엄숙한 풍경을 본 적이 없어.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런데 짧은 사이에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이야.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아버지는 연어들에겐 연어들의 길이 있다고 늘 말했지. 옛날에는 이 강에 폭포가 아주 많았단다. 폭포라고요? 그게 뭐죠? 네 아버지 말대로 하면 폭포란 연어들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곳이라는 뜻이지. 폭포를 뛰어넘지 않고 그 앞에서 포기하거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물길로 편하게 오르려는 연어들에게는 폭포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두려운 장벽일 뿐이지. 폭포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로군요. 그래, 폭포를 앞에 두고 폭포를 뛰어 올라야 한다는 내 아버지 쪽과 그 반대 세력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거야. 은빛 연어는 점점 궁금한 것이 많아져 다그치듯 물었다. 은빛 연어는 그들은 왜 지도자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죠? 라고 물었다. 폭포를 뛰어 오르려면 희생이 크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어. 하지만 네 아버지 생각은 달랐어. 한순간의 희생은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먼 훗날을 위해서 폭포를 뛰어 올라야 한다는 거였지. 먼 훗날을 위한다는 건 또 뭐죠? 연어들이 편한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할수록 연어들은 해가 갈수록 차츰 도태되고 만다는 거야. 인간들에게 서서히 조금씩 길들여지다 보면 먼 훗날 폭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연어는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게 내 아버지 생각이었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나요? 초록강은 지는 노을을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폭포를 뛰어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생겨났지. 상류에 도착했을 때 네 아버지는 반대 세력들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 그래서 네 아버지는 스스로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했지. 그럼 제 아버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거로군요. 은빛 연어야, 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단다. 그때 폭포를 뛰어오르다가 희생된 연어들은 모두 인간들에게 잡혀갔을 뿐이야. 폭포 옆에 숨어 연어를 노리고 있던 인간들, 잘못이 있다면 그 인간들에게 있을 뿐이지. 내 아버지는 연어의 길을 당당히 가고자 했을 뿐이야. 아, 은빛 연어야, 네 말씀하세요. 너는 서운하니? 아니요. 그래 됐다. 너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지만 쉬운 길을 가지 않는 마음이 아버지를 닮았으니 그만하면 됐어. 나도 내가 자랑스럽구나. 강은 그 이후로 은빛 연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초록강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은빛 연어의 표정은 전보다 몰라보게 밝아졌다. 그는 자신의 은빛 비늘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그의 동무들이 이 은빛 별종아 라고 놀리면서 지나가도 그래 나는 은빛 연어야 라고 웃으면서 대꾸하는 연어가 되었다. 나는 남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가? 라고 은빛 연어는 자신에게 물어본다. 마음속에 또 다른 연어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 정작 자신도 들여다보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알을 낳기 위해 상류로 간다는 오직 그게 삶의 이유라는 눈맑은 연어의 마음. 그녀가 마음속에 보듬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알들을 은빛 연어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은빛 연어는 괴로웠다.
그러면 은빛 연어가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초록강이 스스럼없이 그를 껴안아주곤 한다. 아저씨는 왜 바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는 걸. 강이 시치미를 떼면서 말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잖아요. 물론 그건 맞아. 그렇지만 바다를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야. 은빛 연어는 강이 엉뚱한 구석이 좀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 없는 삶이 있을까요? 내 말대로 이유 없는 삶이란 없지.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럼 아저씨의 삶의 이유는 뭔가요? 그건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그 자체야. 존재한다는 게 삶의 이유라고요? 그래,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뜻이지. 은빛 연어는 배경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렀다. 언젠가 나의 배경은 턱 큰 연어야 라면서 거들먹거리던 연어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툭하면 남의 먹이를 빼앗았고 힘 자랑을 일삼았다. 그들은 연어무리의 작은 법률이라도 된 듯 행세했던 것이다. 그래서 배경이란 늘 무섭고 어두운 거라고 그는 생각해왔던 것이다. 배경이란 뭐죠?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감싸고 있는 것. 나는 여기 있음으로 해서 너의 배경이 되는 거야. 아, 똑같은 단어도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의미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은빛 연어는 알았다. 예를 들면 상처라는 말도 그렇다. 눈맑은 연어의 등 지느러미에는 불곰의 공격 때문에 입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 상처는 찢어진 헝겊 조각처럼 너덜거린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연어들은 보기 흉하다며 고개를 돌리기 일쑤다. 그들은 상처라는 말을 보기 싫은 흉터로 이해한다. 하지만 은빛 연어는 그 상처를 자신의 상처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내가 아플 것 같아서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뿐. 이제 조금 알겠니? 네,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리고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그러면 연어떼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인가요? 그래, 그렇고 말고. 강은 은빛 연어가 대견스럽게 여겨졌다. 은빛 연어는 물속뿐만 아니라 하늘과 대지의 이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각 깊은 연어인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이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연의 일부임을 안다는 뜻이다. 다만 자연의 일부면서도 자연을 얕보는 지상의 인간들만이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강은 그것을 언제나 안타까워했다. 그럼 나도 누구의 배경이 될 수 있겠네요. 네가? 왜요? 내가 너무 작아서 안 되나요? 아니야. 그러면요? 네가 기특해서 그런 거란다. 몸집이 커야 배경이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누구나 우리 아닌 것의 배경이 될 수 있어. 은빛 연어는 무엇보다 눈맑은 연어의 배경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하려다가 참는다. 어느 날 눈맑은 연어와 초록강의 대화입니다. 어디 아프세요? 조금. 초록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생기곤 해. 인간들의 마을에서 색깔도 냄새도 없는 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도 있단다. 나도 늙었나 봐. 그럼 인간들이 아저씨를 병들게 했군요. 눈맑은 연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쎄, 너는 인간이 밉니? 밉다 마다요. 저는 인간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물고기를 옆에서 보지 않고 위에서 보거든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연어들은 몸이 붉어지고 주둥이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특히 수컷 연어는 이빨이 날카로워지고 등이 위로 솟아오르기도 한다. 그것은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고 적으로부터 암컷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그런데 은빛 연어는 등이 아주 심하게 굽은 연어 한 마리를 만났다. 은빛 연어는 그 이상하게 생긴 등 굽은 연어에게 말을 먼저 걸었다. 안녕? 등 굽은 연어는 대답이 없다. 너는 어쩌다가 등이 그렇게 되었니? 그래도 그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은빛 연어는 냅다 소리를 지른다. 너는 입도 없니? 그러나 여전히 그는 대답이 없다. 그의 배 지느러미가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었다. 아차! 그 등 굽은 연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연어였던 것이다. 은빛 연어는 동무의 뒤틀린 외모에 대해 자꾸 관심을 보이는 것은 동물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은빛 연어는 마음으로 말했다. 미안해. 등 굽은 연어가 마음으로 말했다. 괜찮아. 등 굽은 연어는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마음으로 말했다. 은빛 연어가 마음으로 말했다. 아마 인간의 마을에서 흘러나온다는 색깔도 냄새도 없는 물 때문일 거야. 등 굽은 연어는 비틀비틀 헤엄을 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어느 날 은빛 연어는 폭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고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눈 맑은 연어는 은빛 연어에게 무지개를 쫓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아름다운 것은 멀리 있지 않아. 아주 큰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금방 사라지지도 않지. 금방 사라지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좀 더 그녀를 지켜봐야겠다고 은빛 연어는 생각합니다. 초록강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연어 무리의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턱 큰 연어가 무리 앞쪽으로 나옵니다. 우리 눈앞에 폭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유롭게 토론해 주십시오. 턱 큰 연어답지 않게 어투가 정중합니다. 턱 큰 연어는 폭포라는 장벽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약해지나 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턱 큰 연어는 그렇게 연어 무리에 위해 군림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연구 결과를 숫자로만 말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과학자 빼빼마른 연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4년 전 어린 새끼 연어 상태로 이 폭포를 뛰어내렸지. 그때 새끼 연어의 숫자는 636만 7,941마리였어. 그 중에 강에서 살아남은 151만 2,832마리가 바다로 나갔으며 올해는 3,265마리가 10개의 무리를 지어 초록강으로 돌아오게 돼. 우리는 그 중에 한 무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빼빼마른 연어는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는데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지? 연어들이 물었더니 아직은 몰라. 나는 그걸 연구하기 위해 이제 가봐야겠어. 라면서 회의장을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발언권은 주둥이 큰 연어였는데 주둥이 큰 연어는 뻔한 얘기를 큰 목소리로 말하는 웅변가였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여러분들의 슬기를 모아 이런 식의 연설을 합니다. 긴 연설이 끝나고 졸고 있던 연어들이 박수를 치자 이렇게 은빛 연어가 말합니다. 나는 저렇게 박수를 받으면 부끄러워서 숨을 곳을 찾을 거야. 은빛 연어가 이렇게 말하자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을 정변가는 모르고 있어 하면서 눈 맑은 연어도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세 번째 발언권을 얻은 것은 지느러미 긴 연어였는데 지느러미 긴 연어는 늘 누군가를 가르치려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약하고 게으른 연어는 나고자가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 등굽은 연어를 좀 보세요. 저 등굽은 연어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하고 은빛 연어가 소리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을. 은빛 연어는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등굽은 연어가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등굽은 연어는 인간이 흘려보낸 물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등이 굽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헤엄치고 싶은데 헤엄치지 못하는 고통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그 아픔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아픔 말이에요. 그게 등굽은 연어의 아픔이라고요. 선생님도 이해치지 않는다. 등굽은 연어를 욕되게 하자는 뜻이 아니었어요. 단지 교훈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은빛 연어는 지느러미 긴 연어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그의 말은 구차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교훈을 받아들이는 일만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단풍잎들이 강을 수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교훈을 생각할지 모른다. 그가 만약에 이름 없는 꽃을 하나 발견했다면 그는 아마 식물 도감부터 뒤적일 것이다. 그 꽃이 몸에 해로운지 이로운지를 먼저 알려고 할 테니까. 그는 별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서 교훈될 만한 일을 찾을지 모른다. 꽃은 꽃대로 아름답고 별은 별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그는 모르는 것이다. 등급은 연어는 비틀어진 등으로 어떻게든 헤엄을 치려고 한다. 그 고통이 왜 아름다운 것인지, 그 상처가 왜 아름다운 것인지 선생님은 모른다.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회의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회의장 안으로 소리치며 들어온다. 길을 찾았어. 내가 연구 끝에 길을 찾아내고야 말았다고. 그것은 빼빼마른 연어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만든 쉬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컴컴한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지금 말합니다. 내가 발견한 길은 틀림없이 쉬운 길이야. 이 말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자, 꿈을 대지 말고 어서 가자. 연어 무리의 회의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미 몇몇 연어는 자리를 뜬다.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은빛 연어가 연어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말한다.
자리를 뜨려던 연어들이 냅다 소리를 지른다. 생각은 무슨 생각. 어서 가기나 하자고. 나는 쉬운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은빛 연어는 또렷또렷하게 말했다. 그의 말이 던지는 느낌이 뜻밖의 강해서 연어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연어들에게는 연어들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뜻이지? 은빛 연어의 머릿속은 어느새 그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 500여 마리의 연어떼를 이끌고 폭포를 통과하기 직전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쉬운 길을 가지 않는 위대한 연어였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은 연어들을 위한 길이 아니야. 혼자서 잘난 체 하지 마. 성미가 급한 연어들은 드러내놓고 은빛 연어에게 대들기 시작한다. 도대체 쉬운 길로 가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니? 쉬운 길을 찾아놓고 떠난 과학자를 나는 존경하고 있어. 그가 온몸을 바쳐 그 길을 찾아낸 것을 나도 인정해. 하지만 우리 연어들에게는 폭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끝없는 능력이 있다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자는 거야.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너도 알잖니. 물론이지. 굳이 그 고통을 사서할 필요가 있는 걸까? 우리는 어서 상류로 가서 알을 낳아야 해. 한시가 급하다고. 눈맑은 연어는 아까부터 은빛 연어의 표정을 살피고 있다. 은빛 연어가 어떤 대답을 할지 그녀도 매우 궁금한 것이다. 은빛 연어가 무겁게 입을 뗀다. 알을 낳는 일은 매우 중요해. 은빛 연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눈맑은 연어는 깜짝 놀란다. 이건 은빛 연어에게서 처음 듣는 말이다. 알을 낳는 일보다 중요한 삶의 의미가 있다고. 자신은 그걸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던 그가 아닌가. 눈맑은 연어는 젖은 눈으로 은빛 연어를 계속 바라본다. 분홍으로 물든 은빛 연어의 비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게 여겨지는 순간이다. 은빛 연어가 계속 말한다. 쉬운 길을 앞에 두고 어려운 폭포를 뛰어오르고 싶은 연어는 하나도 없을지 몰라.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 돌아서려던 연어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지만 우리 연어들이 알을 낳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나도 알아. 하지만 알을 낳고 못 낳고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알을 낳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새끼들도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할 것이고 곧 거기에 익숙해지고 말 거야. 그러나 우리가 폭포를 뛰어넘는다면 그 뛰어넘는 순간의 고통과 환희를 훗날 알을 깨고 나올 우리 새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보내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먼 훗날 우리 새끼들의 뼈와 살이 되고 옹골진 삶이 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쉬운 길 대신에 폭포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뿐이야. 연어들은 폭포를 뛰어넘습니다. 노약자만 쉬운 길로 갑니다. 은빛 연어가 눈맑은 연어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눈맑은 연어가 말합니다. 나도 그래. 뭔가 가슴에 자꾸 사무치는 것 같아. 은빛 연어는 목이 메인다. 이제 폭포를 뛰어오르기만 하면 고향이 바로 눈앞인데도 그는 즐겁지가 않다. 뛰어오르는 일이 두려워서도 아니다. 사무친다는 게 뭐지? 아마 내가 너의 가슴 속에 맺히고 싶다는 뜻일 거야. 무엇으로 맺힌다는 거지? 흔적, 지워지지 않는 흔적. 은빛 연어와 눈맑은 연어의 차례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첨벙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폭포를 뛰어오르는데 실패한 연어가 내는 소리였다. 은빛 연어야. 눈맑은 연어가 은빛 연어를 부른다. 너는 삶의 이유를 찾아냈니? 조금. 삶이란 건. 은빛 연어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 순간 드디어 은빛 연어와 눈맑은 연어가 뛰어오를 차례가 된다. 힘내! 하고 눈맑은 연어가 짧게 말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때문에 은빛 연어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다. 초록강을 타고 올라오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아직도 몸속에는 에너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폭포를 뛰어오릅니다. 폭포를 뛰어오른 그들 뒤로 연어 떼들도 뛰어오릅니다. 어렵고 중요한 것은 이렇듯 단순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길이 점점 좁아진 길에서 징검다리를 만납니다. 너는 누구니? 난 징검다리야. 거기서 뭐라고 있는 거니?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을 해. 아프진 않니? 괜찮아. 인간들이 너를 마구 짓밟는데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 나는 짓밟히면서 발걸음을 옮겨주는 일을 하거든. 아, 그렇구나. 은빛 연어는 이렇게 생각했다. 무뚝뚝해 보이는 징검다리도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가 짓밟히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야. 징검다리는 물의 흐름을 막지도 않으면서 의연하게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구나. 나는 저 징검다리에 비해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눈 맑은 연어가 알을 낳을 준비를 하다가 은빛 연어를 부릅니다. 은빛 연어야, 그녀의 그 맑던 눈에도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것은 세월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한 연어의 초상이었다. 너는 삶의 이유를 찾아냈니? 은빛 연어는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그는 알을 낳는 일보다 더 소중한 삶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왔다. 그런데 그가 찾으려고 헤맸던 삶의 의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다른 연어들처럼 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강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폭포를 뛰어넘었고 이제 상류의 끝에 다다랐을 뿐이었다. 삶의 특별한 의미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야. 너는 어디엔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희망이란 것도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럼 결국 희망을 찾지 못했다는 말이니? 은빛 연어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나는 희망을 찾지 못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한 오락의 희망도 마음속에 품지 않고 사는 연어들에 비하면 나는 행복한 연어였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연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눈 맑은 연어가 산란터를 다 만들고 알을 낳을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빛 연어야, 은빛 연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연어가 알을 낳는다는 것은 기나긴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다. 은빛 연어는 밀려오는 두려운 생각 때문에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느낀다. 그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눈 맑은 연어와의 사랑이 끝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초록강가의 완전한 이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눈 맑은 연어야,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강물은 흐르겠지? 아마 그럴 거야. 계속 흐를 거야. 강물이 우리를 기억할까? 나는 강물을 믿어. 그게 무슨 말이니? 강물을 믿지 못하는 연어는 강으로 돌아올 수도 없거든. 아마 우리의 알들도 강물을 믿을 거야. 눈 맑은 연어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은빛 연어는 마음 한편에서 물결처럼 철썩이는 불안감을 숨길 수가 없다. 우리가 사라지면 강이 우리의 알들을 지켜줄까? 연어는 알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죽음이 새끼들을 키울 거야. 틀림없이 강이 알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 은빛 연어는 눈앞이 캄캄해진다. 삶이라는 것을 돌이킬 수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보고 싶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눈 맑은 연어에게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었다. 부끄러운 삶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릴 수만 있다면. 산란이 끝나는 것으로 연어라는 글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내 짧은 연어 이야기는 끝나지만 은빛 연어와 눈 맑은 연어의 여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강물이 흐르는 한, 강물이 연어들에게 거슬러 오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한, 연어 떼는 강을 타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그 중에는 은빛 연어를 기억하는 연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잔잔한 여울에서 헤엄칠 때 그들을 보지 않고도 지느러미가 물살 헤치는 소리만 듣고도 은빛 연어가 돌아왔다는 것을 아는 마음의 눈을 갖고 싶다. 그렇게 될 때까지 나는 자꾸 되뇌어 보는 것이다.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은빛 연어가 했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우를 좋아하던 은빛 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과식은 하지 않는다. 자기 욕망의 크기만큼 먹을 줄 아는 물고기가 현명한 물고기라고 그는 생각한다. 연어는 연어의 욕망의 크기가 있고 고래는 고래의 욕망의 크기가 있는 법이다. 연어가 고래의 욕망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연어가 아닌 것이다. 고래가 연어의 욕망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고래가 아닌 것처럼 연어는 연어로 살아야 연어인 것이다. 조금은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연어가 연어일 때 가장 연어다운 것처럼 저도 오늘 나다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책 함께 읽기 15번째 여기까지입니다. 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